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예, 주식시장,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이 변동성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미중 무역 전쟁은 진행 중이고요. 6월 1일부터 새로운 관세 부과가 더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악재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도 혹여나 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오를 종목을 오른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특히나 미중 무역 전쟁과 별 상관이 없는 뭐 내수주라던가 아니면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뭐 5G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기업 중에서는 분명히 몇몇 기업은 시장이 뭐 폭락을 하든 지지부진하든 수급이 쏠리면서 오히려 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 중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도 어제 올려드렸던 유비커스 홀딩스도 대략 260% 이상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지금 찍어드리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큰 수익 중이지만 여전히 저가권에 좀 머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주도들, 특히나 신지항제지, 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드시 관심감에 두시고 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지 않겠는가라고 절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했던 만큼 나와주지 않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1분기 같은 경우가 그 소비, 이 내수 쪽에서는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폐지가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 측면에서 원가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는 폐지가 다시금 내려왔고요. 가격이 다시금 작년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특히나 이 테린 포장에 대한 인수 이슈가 점차 커지고 있고 과연 어떤 기업이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제재들에 대한 주가 방향성은 크게 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필승은 아무래도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이쪽에 이제 제지사들이 이 테린 포장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만약에 테린 포장이 정말로 매각이 된다면 이쪽 기업들이 좀 인수를 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기업들, 뭐 아세아제지라던가 신지항제지가 가져가도 이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탑3 테린 포장, 신장제지, 아세아제지 이렇게 탑3 구조에서 탑2 구조로 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과점력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이고 이 판가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업종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해외 업체 가져간다면 뭐 이건 뭐 주가 날아가는 소리 들리는 거죠. 주가 바로 날아갈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슈 역시나 좀 호재로 받아들이시면서 지금은 소문이 나는 구간이고 이제 뉴스가 나는 구간까지 그 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충분히 이제 매수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필승에 대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영상, 이러한 분석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은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 필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이제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쪽 기업들, 뭐 신대양제지, 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쪽이 왜 좋은지, 2분기로 갈수록 혹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광고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광고가 나오면 저 필승에 대한 후원, 저 필승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겁니다. 실적은 이제 그 전 영상에서 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이 이슈, 그러니까 테린 포장에 대한 이슈 위주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테린 포장은 중국 업체 쪽에서 가져갈 확률이 가장 큽니다. 만약에 테린 포장이 성공적으로 매각이 됐을 경우에, 매각이 안 되면 뭐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중국 업체 쪽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금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는 매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시장은 좀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가의 방향성이 이러한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 중국 쪽이 테린 포장을 어느 정도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이 중국 쪽은 재활용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90% 가까이 됩니다. 재활용률이 9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재활용률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 국민성이라던가 아니면 문화 아니면은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 이 재활용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워낙에 대국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우리나라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40%대를 이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통계로는 40%지만 저기 오지까지 나간다면 혹은 지방까지 나간다면은 뭐 30%를 밑돌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필승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재활용률 측면에서 거쳐야 될 부분이 많고요. 특히나 이 중국 쪽에서 원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원지 수입을 전량 금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지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중국업 쪽의 이제 제조업 업체 중에는 뭐 거의 뭐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지는 수입이 금지되었고 그렇다고 재활용률이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 그럼 당연히 골판지라던가 아니면 원지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이제 업체들이 만약에 골판지를 수출을 해 나간다면은 이것 또한 실적 측면에서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더 큰 기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중국 업체들 원지가 없거나 혹은 골판지 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공급으로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린 포장의 인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주요 제재 공장은 이제 시장의 이제 수급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원지를 수입해서 골판지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은 골판지를 애초에 수입을 함으로써 다시금 재판매하는 구도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원지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폐지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더 수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골판지를 더 수입해야 되는 건데 골판지도 지금 국내에서도 수요가 꽉 찼어요.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골판지가 바다를 건너오게 될 경우에는 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좀 빠지기 때문에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넘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컨택을 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의 골판지 업종들 혹은 그나마 가까운 일본의 골판지 업체들과 컨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일본과 한국은 모바일 성장, 온라인 쇼핑 성장이 매년 10%에서 20% 가까이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다. 그 한 예로 신대양제지, 아시아제지, 대양제지 모두 국내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어서고 있죠. 제조업 중에서 지금 90%를 넘어서고 있는 업종은 거의 없다고 봐도 이제 괜찮을 정도로 정말로 초호황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가는 여전히 PER 뭐 3에서 6 사이, PBR도 0.5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국면을 지나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이성적인 시장이 바로 이 제조업 중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역시나 그 인수합병, 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원지를 혹은 폐지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이 아니라 그냥 가져오는 거죠. 인수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이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중국 업체들의 그런 실상이고요. 다만 만약에 인수합병을 하지 않고 해외에 공장을 세워서 이쪽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가져오는 것을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볼 때는 그것도 거의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골판지 쪽, 이 제지업체 쪽, 이 자본금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 워낙에 저평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한다고 하면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해외 건설을 직접적으로 짓겠다라는 것은 시간도 일단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굉장히 큰 자본금 필요라는 것이고 또 환경오염 문제로 이제 그 지역 사민들, 그 지역에 대한 사람들,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해외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도 국가적인 반발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해운이라던가, 그러니까 해운 쪽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골판지를 배에 실어서 이제 올 때 그런 리스크를 감안한다거나 혹은 국제 환율이 지금 워낙에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 좀 투자를 하기가 좋지 않은 시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제지업체들의 더 많은 불확실성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인수합병이다. 그리고 마침내 때마침 골판지 업종 중에서 한국의 1위 업체인 테린포장이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 가운데서는 가장 이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해외 업체 쪽, 특히나 중국 업체 쪽에 테린 포장이 매각이 될 경우에는 이 골판지에 대한 공급이
어느 정도 더 타이트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골판지에 대한 단가, 골판지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재생 재지, 아세아 재지, 대양 재지 모두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폐지 가격의 하락만으로는 이제 실적에 뭐 유지를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실적을 좀 올리더라도 이 스프레드 산업으로서의 그런 인식이 여전히 깨지지 않는, 깨지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어도 퀀텀 점프를 한다거나 폭등을 하는 그런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테린 포장이 중국 쪽으로 혹은 해외 쪽으로 매각이 됨으로써 골판지에 대한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쪽 업종들, 신대양재지, 아세아재지, 대양재지의 실적이 퀀텀 점프하는 것이고요. 실적과 똑같이 주가도 역시나 폭등 혹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마련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도 2분기에는 역시나 좋아질 것이고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괜찮다. 투자하기 정말 안정적인 기업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불어서 테린 포장의 매각 이슈까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주가는 좋지 않을까?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과점 산업이기 때문에 그 과점력을 기반으로 이제 수익성을 유지를 한다거나 혹은 수익성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올려준다면은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다시금 이제 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이라던가 뭐 일본, 중국 이쪽에 제조업종들, 골판지 업종들의 평균 PER이 10 이상, 10에서 15 이상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한국의 제조업체들, 골판지 업종들은 PER이 3에서 5, 많아봤자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도 실적의 안정성, 과점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의 수익성을 좀 보인다면은 여기전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새벽 배송 업체들의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제 친환경 이제 골판지 박스가 점차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판지에 대한 수요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후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체들을 보면은 죄다 골판지입니다. 골판지. 이 골판지 박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혹 골판지 업종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스티로폼에서 골판지 쪽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쪽으로 좀 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도 역시나 수익성의 면에서 되게 과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다시금 이제 대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따라서 만약에 테린 포장에 대한 그 이슈권이 올라오면서 판가가 인상이 된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다시금 이제 대입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벽 배송이라던가 아니면 이마트의 온라인 쇼핑 이제 진출로 인해서 혹은 온라인 쇼핑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 골판지 업종, 골판지 업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테린 포장이 만약에 해외 쪽으로 팔린다면은 공급이 확연하게 줄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것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이슈는 살아있고요. 특히나 그 이슈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이쪽에 대한 불판지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진입은, 그러니까 재대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테린 포장이 해외에 매각된다면 공급 측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슈가 꾸준히 시장 위로 올라오면서 다른 업체들, 지금 테린 포장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과 이제 비슷한 신장 재지라던가 아시아 재지, 대양 재지 이쪽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다시 이제 재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미 좀 많이 올랐고요. 이미 큰 수익 중이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매수 추천 아니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인식이 될 만큼 뭐 좋은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드리면은 이 라인대가 신당지지 같은 경우는 77,000원대,
이 77,000원대부터 62,000원대까지가 이제 분할 매수로서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봉을 봐도 똑같죠. 주봉을 보더라도 77,000원대부터 62,000원 라인대가 이제 분할 매수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아래로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정도 역시나 77,000원대에서 이제 63,000원대까지 이제 좋은 분할 매수 구간이 왔고요. 월봉을 좀 보더라도 지금 지지 라인에 이 지지를 받아야 할 곳에서 이제 딱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뚫리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신장재지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세아재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세아재지도 비슷하죠. 아세아재지 같은 경우도 지금도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부수적으로 본다면은 36,000원대부터 4만원대까지가 좋은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37,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가 좋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지를 받아야 할 구간에서 딱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고요. 역시나 37,000원대에서 이제 3만원대까지 괜찮은 분할 매수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를 좀 보더라도 말도 안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3,300억 원인데 대주주 비중이 대략 60% 이상이죠. 60% 이상이고 유통 물량은 너무나 적습니다. 유통 물량은 4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발행 주식 수도 워낙에 적은 상황에서 유통 물량의 반이 채되지 않는다. 그만큼 가벼운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단기 순이익도 이제 800억 원 이상이 보이고 있고요. ROE도 14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평가다. 지금 보시면은 3,300억 원은 너무나 저평가다. 신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시가총액은 3,100억 원, 발행 주식수 4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정말 너무나 가볍죠. 대주주가 역시나 5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만 주 내외밖에 이제 유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가볍게 올릴 수도 있고 가볍게 내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만약에 재산정될 때는 정말로 가볍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이쪽이다라고 이제 저 필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980억 원인데 ROE가 20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3,100억 원. 말이 안 되죠. 대양제지 마찬가지예요. 대양제지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1,0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시가총액이 낮죠. 역시나 대주주 비중이 대략 70%가량이 대주주이고요. 따졌을 때는 대략 역시나 800만 주 내외 정도, 800만 주 내외로 유통 물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금 단기순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305억 원이고 올해도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이것과 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5억 원인데 ROE가 30이 넘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그런데 시가총액은 1,000억 원. 너무나 저평가다. 이미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더 올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 좀 부속으로 본다면은 지금도 물론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지만 약간 이 정도 대략 4,000원대에서 역시 3,600원대까지는 좋은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4,000원대부터 3,600원대까지 좋은 매수 구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월봉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역시 4,000원대부터 3,600원대 라인이 좋은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더라도 이렇게 N자형을 그리더라도 다시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마련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안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봉도 이미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더 올라가야죠. 대세 상승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살아났고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금 지지를 보이면서 2차 컴퓨터 전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전형적인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필승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골판지 업종 신장재지, 대양재지, 아사재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테리 포장 이슈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설사 중국이라든가 해외 쪽에 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가치 측면에서는 이제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테린 포장에 대한 이제 매각가가 1조 원 이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테린 포장이 1조 원 이상인데 신장재지가 3천억 원, 아사재 3천억 원, 대양재지 1천억 원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쪽에 대한 이제 이슈를 꾸준히 보시면서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당연히 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폐지 가격이 인하가 됐고요. 또 원재 가격 측면에서도 가점력 측면에서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업체 인수가 된다? 그럼 대박 나는 겁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골판지 업종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구독 똑똑똑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